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C++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들어가는 얘기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뭐 가장 큰 화두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지원해야 되고 여러 형태의 디바이스가 나오고 그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걱정하게 됐어요.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 라이프입니다. 그죠? 배터리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 욕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개발자의 생산성에 더해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이제 하드웨어들은 코어가 뭐 2개, 4개, 8개, 수십 개의 코어를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신화된 개발 툴들은 이런 코어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접근들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한 10수년 전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돼갑니다만은 비주얼 스튜디오 뭐 97 버전, 97년도에 나온 버전 아직도 많이 쓰시죠. 6.0 버전 많이 쓰시죠. 근데 그런 버전을 가지고 개발을 하시면은 최근에 나온 하드웨어의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전혀 대응이 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툴들이 나옴으로 해서 그 툴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또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 툴들을 이용함으로 해서 최적의 성능이 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윈도우 8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는 윈도우 8용 앱을, 스토어 앱을 개발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이고요. 또 윈도우 8이 곧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체제 중에는 또 가장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C++로 어떻게 윈도우 8 앱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C++를 여러 언어 중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성능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그 성능과 관련된 부분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C++0x로만 분리된 것이 표준화가 드디어 됐죠. 이제 C++11으로 표준화가 됐는데 ISO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1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C++의 새로운 표준안을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도 사실은 일부 피처들이 포함이 됐지만 2012에 들어오면서 좀 더 중요한 피처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망은 빠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망스러운 슬라이드를 가장 앞에 넣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뭐 신제품 출시할 때 장점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곤조죠. 예, 좀 썼습니다.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설치가 되기 위한 운영체제는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서버 2008의 R2, 윈도우 서버 2012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운영체제에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할 가장 좋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하드웨어도 이렇습니다. 하드웨어는 별 문제 없으시죠, 그죠? 예, 뭐 1024, 768보다 더 작은 모니터 쓰시는 분 잘 안 계시죠? 예, 예, 뭐 이 정도입니다. 타겟 플랫폼하고 설치되는 운영체제는 다르죠.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체제 혹은 하드웨어고요. 그것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8, 7, 비스타, XP, 서버 뭐 2012, 2008 쭉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를 가지고는 뭐 대부분의 코드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들은 가로로 썼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XP 이전을 타겟으로 하시거나 윈도우 서버 2003 이전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외에 2010이 현재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피드백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곧 있을 윈도우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XP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 정도까지 기술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기술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망스러운 부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예, 재미난 얘기 해보죠.
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8 앱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 뭐 다른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언어이고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윈도우 8을 소개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전면으로 나설 때는 수행이 되고요. 뒤로 가면 서스펜드, 멈춥니다. 무엇을 위해서? 배터리 라이프를 위해서. 그만큼 오래 쓰겠다는 거거든요. 한번 충전해서 오랫도록 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윈도우 스토어 앱의 아키텍처의 본질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피해가기 위한 여러 메커니즘들이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뭐 백그라운드 태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그럼 왜 C++ 좋은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C#으로 개발하셨다. 제가 뭐 C# 언어를 까기 위한 게 아닙니다. C# 언어로 개발하셨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C# 언어는 기본적으로 밑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Common Language Runtime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동시키지 않아도 가베지 컬렉터가 돌죠. 그죠? 가베지 컬렉션 작업이란 것은 결국 CPU를 쓰는 식 작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이 내부적으로 C#의 랭귀지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배터리를 많이 쓰고 CPU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뭐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백엔드 컴파일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죠. 예. 하지만 C++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C++는 여러분이 개발한 코드만 수행이 되고 그 외 코드들은 아마 수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C++로 개발하시면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혹은 CPU나 RAM, 혹은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하드웨어를 가장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도구이고 언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C++ 개발자들, 기존의 윈도우 8 앱을 개발하지 않은 데스크탑 앱, 뭐 윈도우 8 개발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분들이 윈도우 8 앱 개발을 할 때 당황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입니다. 전통적으로 C++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유저 인터페이스는 무엇으로 하나요? 여전히 텍스트 기반의 RC 파일, 그죠? 아닌가요? 예, RC 파일 가지고 텍스트로 쭉 쓰잖아요. 메뉴, 엑셀러레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기타 툴박스, 툴바 등등을 텍스트로 디스크립션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XML 형태의 포함 관계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죠? 전체 화면 안에 리스트 들어있고 리스트 안에 아이템 들어있고 아이템은 뭐 그림과 텍스트로 구현되어 있고 이런 포함 관계들이 텍스트로 리니어하게 뭔가를 펼치기보다는 서로 간의 상속 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포함 관계를 가진 형태로 표현하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WPF, .NET 프레임워크 3.0 나올 때부터 해서 새로운 형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크립션 하는데 효과적인 XML로 디파인된 서술이 기네요. XML로 디파인된 그것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멀입니다. 사실 제멀이라는 것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파인하기 위한 랭귀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XML 어떤 디스크립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용도로도 이 제멀이 쓰기도 합니다만 윈도우 8 앱 개발할 때는 이 제멀을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디스크립션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8 C++ 개발자가 윈도우 8 앱 개발을 할 때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제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NET을 이용하셔서 WPF 개발해 보시거나 실버라이트를 개발하신 분이라면 뭐 제멀 익숙하니까 연장선상에서 하실 수 있지만 이 C++ 개발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요, WinRT입니다. 뒤에 아마 나온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는 WinRT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마 앞에 세션에도 보여드렸던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뭐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의 내용들은 그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좌측에 있는 게 새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윈도우 스토어 앱은 기존의 윈3이 API들을 대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API군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WinRT, Windows Runtime이라는 API입니다. 근데 윈도우 스토어 앱으로 인정을 받고 스토어에 제출이 되려면 이 WinRT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WinRT가 새로운 API군이다 보니까 기존의 C++ 개발자가 윈3이하고 컴포넌트 연락이 잘 썼는데 갑자기 이제 WinRT라는 새로운 API를 공부하라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뭐 스토어 앱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새로운 형태의 API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WinRT는 이제 그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뎁스 있게 얘기를 하면은 모던컴이라는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C++ 많이 하시니까 아마 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고, 뭐 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메모리상에 사상되는 바이너리 형태의 포맷이고, 또 매개 변수를 어떻게 패싱할 거에 관한 패싱 메커니즘이고, 또 그 매개 변수의 어떤 타입들을 넘겨줄 수 있는가에 관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던 컴은 거기다가 잘 보시면 그림상에 보면 뭐 C나 C++, 비주얼 베이직 C#, 자바스크립트까지 하나의 API군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시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흔한 시도들은 아니었죠. 뭐 생각을 해보시면 C나 C++ 가지고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C용 라이브러리를 썼고, C#으로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C#용 라이브러리를 썼고,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윈도우 스토어 앱은 모든 랭귀지에서 동일한 WinRT라는 API군을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래서 WinRT는 이 세 가지 언어들, 아주 뭐 스태틱한 랭귀지죠. C나 C++ 같은 랭귀지, 그리고 Managed 랭귀지, 그리고 다이나믹 랭귀지까지를 아우르는 형태의 API군을 새로 만들고 이 컴의 규격을 확장한 형태로 WinRT를 구성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WinRT를 새로 해야 되는데 WinRT의 모던 컴이라는 규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기존의 컴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 C++ 개발자가 이거 쉽지 않은 거,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컴 컴포넌트 쓰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core initialize도 시작하죠. core create instance, core interface, add reference, 함수 넘겼다가 release 등등등등 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 포인터 쓴다 그래도 뭐 만만치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심을 하다가 이 C++ 개발자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C++에 몇 가지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 규격이 바로 C++ CX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챌린지입니다. C++의 랭귀지에 물론 다 익숙하시겠지만 C++로 WinRT를 잘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C++ CX라는 확장 규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추가되었고 몇 가지 기호군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 같이 어려운 랭귀지에 이미 익숙하시다 그러면 그 C++ CX 규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환경의 특징을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스토어 앱을 개발하시려면 윈도우 8이 있어야 되겠죠? 윈도우 8이 없이는 개발이 안 됩니다. 좀 아쉽나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윈도우 7으로 개발하셔도 윈도우 XP 대응하실 수 있지만 윈도우 8용 스토어 앱을 개발하시려면 반드시 윈도우 8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이외에는 다른 툴이 없습니다. 이클립스로 개발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 뿐만 아니라 약간의 확장 규격을 가진 C++ CX 컴포넌트 익스텐션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뭐 C++ CLR이라는 규격도 있었어요, 그죠? 그것은 이제 매니지드 코드를 C++로 어떻게 쓰느냐, 뭐 그런 규격인데 조금 닮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C++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네이티브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C++ CLR이나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개발할 때처럼 CLR 코드가 묻어오는 거 아니냐, 매니지드 코드가 묻어오는 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가 다 네이티브 형태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제멀 하나 또 이제 도전이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쓰던 그러면 API군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그럼 다 다시 하라는 얘기냐? 조금 다양스러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WinRT 여러분 이제 스토어 앱 개발하시면 필요하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그 C++ 런타임 있죠. 뭐 C 런타임이라 그러면 여러분 뭐 처음에 C 랭귀지 배울 때 printf, scanf부터 시작할 테고, 그리고 98년도에 C++에서 추가된 STL, 스탠다드 템플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컬렉션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근데 C++ 런타임 중에는 몇 가지 함수들은 제약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k 같은 거, 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Win3 API하고 COM API 중에 일부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 되는 함수들이 뭐냐면 레지스트리 IO 하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앱 자체가 앱이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샌드박싱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레지스트리 IO 같은 함수들을 그대로 노출하게 되면 시스템 와이드하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예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create process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create remote thread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건 다른 프로세스에 쓰려도 생성하는 거니까. 예, 그런 함수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저희가 제가 요 맨 밑에 링크를 달았는데 저기 들어가 보시면 저기 안에 어떤 함수들을 쓸 수 있고 어떤 함수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자동화된 저희 스토어에 테스트 툴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툴을 돌리시면 당신이 쓰고 있는 무슨 API들이 지금 쓸 수 없는 API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로 교체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 가이드를 조금 읽어보시면 아마 완전히 못하는 앱도 있겠죠, 그죠? 레지스트리 반드시 I/O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뭐 넘어가죠. 예, 무작정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 아침 시간에 물어봤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했는데 C++는 C나 C++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오면 운영체제의 기능들이 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좋잖아요. .NET 프레임워크 뭐 C#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NET으로 매니지드 라이브러리로 제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운영체제 API군이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C나 C++는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정말 셌습니다. 엑셀로. 비스타에 새로 추가된 뭐 스트럭처, 펑션, 뭐 기타 등등, 이너머레이트 뭐 다 합해가지고요. 6,892개가 추가됐습니다. 그 이전 버전에 비해서. 예, 물론 뭐 망했죠. 예, 망했습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자극적인 멘트. 예. 윈도우 7 2022개 추가됐더라고요. 예, 20. 그리고 윈도우 8 1226개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요 1226개는 클래스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 안에 메소드까지 카운팅을 한다 그러면 뭐 정신 못 차리는 정도죠. WinRT는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349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새로 나오면 이 뭐 몇만 개 정도 예, 지금 뭐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API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API가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약간 거짓말 같습니다. 예, 못 찾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스토어 앱을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저도 날 코딩하면 항상 긴장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게다가 오늘 점심 때 목을 삐끗했는데 담이 와가지고 지금 키보드를 계속 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토어 앱은 뭐 기존의 방식대로는 이제 블랭크 앱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템플릿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기타 등등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블랭크 앱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블랭크 앱을 만들게 되면은 뭐 이런 코드들이 보이죠? 조금 뭐 낯설죠, 그죠? 이 낯선 코드들은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는 C++의 네임스페이스 컨벤션은 사실은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조금 다른 형태지만 WinRT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여러 언어들에게 공통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제가 아까 첫 번째 제멀이 여러분의 챌린지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죠. XAML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고요. 제멀입니다. 예, 화면 상단에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쁘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밑쪽에는 XML로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날 코딩을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툴박스가 어디 갔나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의 이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고 예, 버튼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괜히 한번 쳐보는 거죠. 이렇게 예, 버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블럭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샥 잡아가지고요. 폰트를 좀 키우고 싶어요. 여기 폰트라고 치면 예, 여기저기 뭐 비어 있는 데나 막 입력해 보십시오. 뭔가 숨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예, 폰트를 좀 키우죠. 예, 좀 컸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마우스질만 해도 웬만히 됩니다. 그래서 그룹 인투 해서 뭐 스택 패널에다 넣고 예, 그다음에 이걸 또 잡아다가 리셋 레이아웃을 하면 쫙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좀 당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라인 해서 중간으로
짝짝 예. 뭐 금방 하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마우스질을 할 때마다 밑에 XML 형태로 디스크립션이 쭉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 이쁜 버튼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버튼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하니까 뭔가 메시지를 담아보죠. 버튼을 뭐 푸시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거 텍스트 블럭은 텍스트 블럭인지 알았으니까 그냥 얘한테 별명 하나 줄까요? 하면서 뭐 메시지 이렇게 하나 주죠. 이렇게 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없애버리죠. 이렇게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푸시미 버튼이니까 클릭했을 때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추가가 되는데 그래도 툴이 뭔가 해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클릭 있죠? 클릭하시면 버튼 클릭에 관한 이벤트 핸들러가 생깁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 아주 진부한 예제입니다. 진부하죠. 하나의 문장을 쓰면서 오타를 몇 번을 냈나요? 이렇게 하면 컴파일이 됩니다. 제가 왼쪽 어깨에 지금 담이 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푸심이 되죠? 간단한 예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설마 간단하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WinRT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개발할 때 WinRT가 챌린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보죠. WinRT API 군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정말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 이니셜라이즈의 create instance의 쿼리 인터페이스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 CX 규격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무엇을 하는지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임스페이스를 간단하게 하나 쓰려고 하고요. 여러분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뭐 하실 수 있겠나요? 보통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CN기지에서 보통 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디로 갔죠? 성심성의껏 쳐놓은 것이 없어졌습니다. DLG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컴 오브젝트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P 뭐 이렇게 쓰시나요? PDLG 뭐 이렇게 쓰죠, 그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DLG 이렇게 봅시다. New Message Dialog 이렇게 개발자의 원하는 친구 컷 앤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 쓰겠죠. Hello, 비주. 다시 진부한 예제 그대로 갑니다. 하고 Hello, 뭐 이렇게 쓰시겠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 다이얼로그라는 것이 WinRT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의 Win3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WinRT에 있습니다. 자, WinRT 오브젝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hat이라고 합니다. hat. 그리고 new 대신에 left.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core create instance 다 어디 갔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DLG show async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그 메시지 다이얼로그라는 사실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 오브젝트 내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이게 인터페이스로 돼 있고 코 클래스로 이것을 구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아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푸시미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뜨게 되죠. 이렇게 뜹니다. 전혀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눈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짓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멀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게 되면 여기에 블렌드라는 툴이 같이 설치가 됩니다. 블렌드는 예전에 이제 익스프레션 블렌드라고 해서 뭐 익스프레션 웹도 있었고, 익스프레션 블렌드도 있었고, 인코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블렌드가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블렌드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기 위한 툴인데 여기 보시면 오픈 인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인 블렌드를 하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드시고 계시던 프로젝트가 그대로 블렌드로 옮겨와요. 그대로 옮겨오고 마치 디자이너가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이 블렌드를 잘 쓰지 못합니다만은 디자이너가 굉장히 쉽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그대로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조금 감동 어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색깔이나 한번 바꿔보죠. 예, 이렇게 예,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예, 스토리보드라는 걸 할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겁니다. 네, 이 타임라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초쯤 후에 버튼 푸시 민우 한 바퀴 돌아봐. 이렇게 한 바퀴 예, 돌립니다. 예.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S 누르고 빠져나올게요. 자, 뭐 한 두 가지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색깔 바꿨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는데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몰로 가 보시면 내용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색깔은 위에 제대로 바뀌어 있고요. 보시면은 뭔가 조금 복잡해졌죠. 그죠? 아까보다 내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을 뭐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리고 푸시미라는 이벤트 핸들러 쪽으로 가서요. 무슨 짓을 해보려면 뭐 지우고 컨트롤 KC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가르쳐드려야죠. 뭐라 그랬죠? 예, 스토리보드, 예, 비긴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이 누르시면 예, 박수 한번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억지로 받는 박수 감사합니다. 예. 푸시미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죠. 어지럽습니까? 예,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블렌드를 같이 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신이 나서 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자분, 진중한 개발자분들이 계시니까 진중한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XAML, 제멀이라는 파일은요, 컴파일 단계에서 C++ 코드로 바뀝니다. 제멀이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제멀이 사실은 컴파일이 돼서 C++ 코드화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멀이라는 형태의 또 바이너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 메시지라는 게 있죠. 아까 우리 텍스트 박스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가 이 MSG의 정의는 상식선에서 본다면 mainpage.jmol.h에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예, 그죠? 상식선에서 예, 없어요. 그죠? 없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 MSG는 어디서 참조를 하나요? 그죠? 뭔가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how All Files라는 버튼이 있어요. 예,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Generated Files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mainpage.g.h, g는 generate입니다. generate HPP도 있고요, g.hpp도 있고 여기 가보시면 이것이 XAML 파일이 컴파일 되면서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실제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 메시지, 스토리보드 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를 잘 보시면 정의가 여기 보시면은 left, partial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메인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원래 있던 메인 페이지 어디 갔나요? 네. 예. 메인 CPP 파일 이외 메인 페이지에 정의를 하고 있는 메인 페이지 CPP 이외에 이 제너레이트된 이 파일이 같이 결합돼서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1이라는 파일과 2라는 파일이 똑같이 그 하나의 클래스를 디파인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결합돼서 컴파일이 일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G자라고 붙어 있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뭐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예,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뒤쪽에도 예, 여기 보시면은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붙이는 과정들이 자동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뭐 이와 관련돼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함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소스 집어넣었더니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고쳐가지고 프로젝트 다시 안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이제 파셜 클래스와 관련된 접근은 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우측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저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나오지 않지만 숨어있는 코드, C++ 제너레이티드 코드가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결합돼서 컴파일이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토어웹 데모 다 봤고요. 다이렉트엑스 잘 하시나요? 저는 다이렉트엑스는 뭐 개인적으로 잘 하진 못합니다만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이렉트스는 뭐 코드를 좀 짜기가 그래서 제가 그 본사에 있는 샘플이 좀 있길래 좀 훔쳐왔습니다. 이 다이렉트엑스와 관련돼서 유용한 것들 몇 가지는 뭐냐면 이 윈도우 스토어 앱이라는 것을 개발할 때 다이렉트엑스 11의 피처를 다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렉트엑스와 제멀 형태를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3D 서피스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다가 여러분 버튼이나 컨트롤을 집어넣지 못하는데 다양스럽게도 제멀 코드하고 다이렉트 코드를 같이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네트워크 사고 같은 것들을 좀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본이 빙빙 돌아가는데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이어서 큰 반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에뮬레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쪽 지역에 지금 뭐 DDoS 공격이 있었나요? 어택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예, 지구가 돌아가는 걸 감상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다이렉트 3D로 만들어졌다는 걸 감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것들이 제멀 형태, 예, 컨트롤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면 안에 제멀 형태의 컨트롤들과 그리고 다이렉트 3D로 구성된 지구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죠.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 자체가 이 다이렉트엑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버깅 도구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다이아그니스틱스를 다시 한번 해보죠. 예, 다시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누르고 멈칫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화면이 출력됐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세부 정보들을 캡처링을 뜹니다. 한 번 더 해보죠. 예, 두 번. 예, 한국은 3~4번이니까 3번 정도 캡처를 떠보겠습니다. 예, 됐어요. 이렇게 뜨고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화면을 떴을 때 그런 정보들이 그림만 이렇게 캡처링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이 그림들을 나타낼 때 어떤 계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픽셀 하나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동작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을까? 이 좌측에 나온다는 거죠. 좌측에 원래는 색깔이 이런 색이었어요. 예, 이런 색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약간 노란색, 뭐 초록색 비슷한 여기 찍었는데 드로우를 통해서 버텍스 쉐이드하고 픽셀 쉐이드를 거치면서 두 개가 합해진 거죠. 색깔이 변하죠. 마찬가지로 다시 버텍스 쉐이더와 픽셀 쉐이더를 거치면서 색깔이 변하죠. 그래서 마지막 색깔은 파이널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버텍스 쉐이더가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눌러보시면 실제 코드 레벨에서 디버깅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버텍스 쉐이더가 어떻게 디버깅을 한다는 것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감동을 먹으신 분도 있고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엑스와 관련돼서 프로그램 하실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 보실까요?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움직이면서 버텍스나 픽셀들이 이제 조정이 되는데 실제로 뭐 지구 같은 거 하나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서 이 내용에서 버텍스 쉐이더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쉐이더 디버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디버깅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뭐 HLSL이나 이런 것들은 넣는 것들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뭐 그래픽 같은 것들을 조금 보기 좋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일부 추가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이렉트엑스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경품 추첨을 앞두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파워포인트 다시 돌아가서요. 좀 보시죠.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이렉트엑스 스토어 앱과 관련돼서 다이렉트엑스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제멀 앱하고 다이렉트 서피스를 같이 섞어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다이렉트 서피스 안에다가 제멀 컨트롤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제멀 서피스에다가 다이렉트엑스 올려가지고 수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그래픽 툴을 제공한다는 뜻인데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데모는 봤습니다. 성능입니다. 그 성능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C++의 여러 형태의 그 성능 향상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토 벡터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AMP라는 건데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은 뭐냐 그러면 그 여러분 이제 CPU에 보면 사실은 이제 벡터 레지스터라는 게 있죠. 벡터 레지스터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그 예전에 뭐 MMX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벡터 레지스터는 일반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보다는 크기가 좀 커요. 크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넣어놓고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돌리면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제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SIMD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여러 개고 인스트럭션 하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계속 돌리는 뭐 이런 것들을 SIMD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확장 명령도 있고 또 확장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벡터 레지스터라고 그러고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은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 SIMD 형태의 오퍼레이션 혹은 루프 같은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최적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프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루프가 벡터 레지스트를 쓸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자동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그 SIMD 커맨드를 만들어 수 있는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으로 개발을 했다가 그냥 2011로 올라와서 똑같이 컴파일만 하셔도 이 오토 벡터라이제이션 기능 때문에 일정 부분 성능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은 뭐냐면요. 이 루프 같은 거죠. 루프 같은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죠. 이건 중요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for 루프를 무한 루프를 돌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for 루프를 무한 루프로 돌리면 CPU를 몇 프로나 쓸 수 있습니까? 예, 문제입니다. 100% 쓰나요? 무한 루프 돌리면요? 한번 보실까요? 저 작업관리자 한번 보죠. 작업관리자 저희가 이게 코어 4개짜리 머신이에요. i7 머신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건 뭐 그 대학교 1학년도 그냥 짤 수 있다는 화일 루프 그죠? 예. 디버그라서 의심하실 분이 계시니까 릴리즈로 그렇잖아요. 의심하실 거잖아요. 예, 보시면 자 CPU 사용률이요. 이거 합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합해서 한번 보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for 루프를 무한 루프로 돌리면 100% 쓰실 수 있을 것 같았죠? 못 씁니다. 지금 겨우 15%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6.0을 가지고 개발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루프는 이렇게 뭐 이렇게 형편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CPU 차원에서 패러럴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코어를 많이 쓰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이 나왔죠. 뭐가 나왔었나요? 예전에 OpenMP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있었나? PPL, Parallel Pattern Library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쓰기 위해서는 뭔가 루프 안에다 뭔가를 붙여야 되고 루프 구문을 또 바꿔야 되고 자동화되지 못한 방법으로 제공이 됐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는 오토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루프를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프가 패러럴로 가능하겠느냐. 즉 뭐 스레드 만약에 코어가 8개다. 그러면은 8개 스레드로 쫙 쪼개가지고 한번 수행해보는 건 어떨까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루프를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토 벡터라이제이션과 오토 패러럴라이제이션은 정말 손 안 대고 코풀기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가져다가 컴파일만 하셔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밑에 이제 옵션을 제가 잠깐 붙였습니다.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이란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빠른 칩셋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바로 GPU죠. 그죠? 예전에 생각해보시면 80, 286, 386 시대에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코어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80, 뭐 287, 387이라고 그랬죠.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CPU가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기 위한 코어 프로세서 옆에 있었던 녀석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CPU 안에 다 들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 GPU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GPU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 GPU를 가지고 뭔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을까라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GPGPU, General Purpose GPU라는 하는 거죠. 그래서 GPU의 그 많은 코어, GPU는 보통 코어가 막 256개, 512개 막 이렇습니다. 그런 코어들을 일반 계산 용도로 좀 쓸 수 없을까라는 데서 나온 것이 GPGPU의 시도였고, 뭐 CUDA 같은 것들이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좀 쓰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GPU를 가지고 일반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 CPU와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를 GPU 쪽으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GPU가 수행할 수 있는 코드를 컴파일해서 넘기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제너럴 퍼포즈이기 때문에 결과를 취해야 되니까 다시 결과를 꺼내오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 Accelerated Massive Parallelism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스펙을 보시면 그것이 마치 그냥 C++의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GPU를 이용해서 수행이 됩니다. 제가 재미난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이 앱 14라는 건 제가 14번 여러분을 위해서 데모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몰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예,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뭐 줄이 찍찍 그어져가 있는데요. 모프가 뭔지 아시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보신 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모프는 이 왼쪽은 여자분이 이 남자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싹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타입을 AVI 동영상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싱 모드를 C++ 시퀀서로 해보겠습니다. 시퀀서는 뭐냐면 아까 보신 거죠. 루프로 도는 겁니다. 그냥 도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돌리는 겁니다. 해서 모프를 한번 해보죠. 파일은 output.avr 하고요. yes를 하면, 자, 그 화면 하단에 있는 초록색 바가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루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전처리를 하면서 새로운 동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정말 이거 CPU가 많이 필요한 작업이겠죠. 근데 CPU는 얼마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이 CPU가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인데 왜 CPU를 이거밖에 못 쓰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이죠. 멀티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코어를 다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다 그랬죠? 뭐 Parallel Patterns Library, 뭐 OpenMP 등등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캔슬하시고, 그러면 야 CPU라도 좀 제대로 써보자라는 시도가 바로 이제 PPL 같은 건데요. 죽는 것도 한참 걸립니다. 프로세싱 모드를 PPL로 바꿔보겠습니다. Parallel Patterns Library.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이 좀 오래 걸리니까 모프를 해보시면 똑같이 해볼게요. 하면 아까보다 좀 빨라졌나요? 아까보다 좀 빨라졌고 CPU를 제대로 쓰죠. 그죠? 단순 루프를 돌리는 거에 비해서 PPL을 쓰니까 CPU는 무진장 100% 쓰는 거죠. 있는 거 써야죠. 못 쓰는 게 바보입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도 뭐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죠? 쭉쭉쭉 천천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자, 세 번째 이제 이 앰프를 써볼 겁니다. 앰프는 이 화면 이미지들을 GPU에 넘기고 알고리즘을 넘겨서 GPU가 수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점에서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프로세싱 되느냐고, 두 번째는 얼마나 CPU를 쓰는가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세싱 모드를 앰프로 바꿨습니다. 바꾸고요. 똑같이 파일을 만들고요. yes. 빠르죠? 자, 이제는 메모리 같이 보시죠. CPU를 같이 보시죠. 자, yes. CPU를 거의 안 썼죠? CPU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 엄청난 속도로 몰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타임이 바로 박수 쳐야 될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C++ 표준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C++ 표준안이 겨우 뭐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C++ 11. 저희 C++ 제로X라고 계속 거짓말했죠. 뭔가 분명히 2009년까지는 뭔가 나올 거다 해서 C++ 0X였잖아요. 그죠? 2007년, 8년, 9년까지 그러다 거짓말해서 C++ 11의 표준안이 제정됐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는 아마 이 부분들은 뭐 C++ 표준안에 분명히 들어갈 거다. 그래서 몇 가지 추가했습니다. 람다 이렇게 추가했죠. R-value, static assert. 메타 프로그래밍 할 때 static assert 같은 건 좀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auto, declare type 뭐 이런 다 포함됐습니다. null pointer, null pointer null 아니고 이제 null ptr 씁니다. 그 외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atomic operation 관련된 거, chrono, 타이머 관련된 거, 파일 시스템, 뭐 파일 관련된 정보들 주고받는 거, 뮤텍스, 레이셔, 스레드 이런 것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C++의 표준 규격 내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하실 때 뭐 쓰시나요? 아직도 create 스레드, begin 스레드, ex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C++의 표준 스펙 내에 스레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전에 P 스레드 안 쓰고요. 그거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실은 뭐 yes만 다 있습니다만은 C++ 표준 규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구현된 것만 쓴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뭔가 잘려 보이죠, 그죠? 밑에는 이제 노입니다, 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C++ 11 표준 규격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임플리먼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ID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예. 그 아까 C++ 표준 규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거 보여드리죠. 스타트를 이렇게 찾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까 그 버튼 클릭인데요. 제가 위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제 WinRT를 사실 쓰는 법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죠? WinRT를 쓰는 법을 보여드린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제가 C++로 스토어 앱을 개발할 때 몇 가지 API 군들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첫 번째가 아마 윈3이 API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윈3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뭐 별건 없고 아웃풋 디버거 스트링 정도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 예, W를 쓰죠. 네, 여기에 hello Windows 8 Visual 스튜디오. 예,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스트링마저도 사실은 여기서 이 쌍따옴표로 묶은 이 스트링은 캐릭터 포인터인데 사실은 이 메시지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캐릭터 포인터 어사인을 했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면 에러가 납니다. 볼까요? 예, 에러 나죠? 바꿀 수 없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스토어 앱에서 쓰는 스트링은 사실은 LPCT, STR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뭐 데이터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인터폴레이션을 하기 위한 뭐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윈3 API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L 한번 써볼까요? STL 같은 경우는 뭐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벡터 만만하나요? 벡터는 예. 벡터 쓰려면 예. 귀찮으니까 아무데나 쓰죠. 예. 네임스페이스 std 여기까지만 쓰고요. 예. 벡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벡터 예, 우리 유니코드 세상이니까 더블 스트링을 쓰고요. 스트링스, 예, 스트링스 쓰죠. 스트링스에 똑같이 쓰면 됩니다. pushback 해서 예, 유니코드니까 L 써야 되죠. hello, 예, strings pushback, 예, L, Visual Studio, 예, 하나만 더 하죠. pushback, L. 2012 잠깐 띄고 2012 예, 제 맘대로 썼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이터레이션을 돌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STL 공부해 보셨죠? STL 튜토리얼에 나오는 예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예, 벡터에 W 스트링에 이터레이터에 IT는 예, 이렇게 쓰죠?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닌가요? 는 예, not equal 아이고 죄송합니다. string스에 and 아닐 때까지 예, 돌아라 이렇게 썼죠? 맞나요? 그래서 뭐 아웃풋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아웃풋 debug string w 그다음에 스트링 뭐죠? it 예, c underscore str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뿔뿔 it 아닌가요? 예, 맞죠? IT 뿔뿔 IT 예, 어떤 거 써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썼는데 C++ 표준 규격에 이번에 예,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for each 같은 거 쓰면 어떻게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for each 쓰시면 뭐 string.begin 예, string.end 여기 펑터가 온 자리잖아요, 그죠? capture 해서 double string str 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펑터 예 람다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다 이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까지는 이전 버전이고 이제 C++의 렌지 4 같은 걸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4 예 어떻게 쓸 거냐면 auto each string 땡 strings 이러면 each 스트링에 각각의 스트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output debug string w 가로 열고 each string dot c underscore str 예,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 루프가 똑같다는 거죠. 예, 훨씬 쉽잖아요, 그죠?
C++ 표준 규격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C++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적으로 툴링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귀중한 시간을 그렇게 뺏을 수는 없고요. 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코드 에디터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코드들을 만들어내고 또 쉽게 찾아내고 디버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 보니까 그 비디오로 굉장히 좋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가실 때 한번 슬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의 코드 커버리지나 코드 어널리시스, 유닛 테스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등등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피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C++의 스태틱 코드에 관한 스태틱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C++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C++의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해야지만 이런 코드 커버리지나 코드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뭐 2010도 그렇고 2012도 그렇고 점점 개선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굉장히 뭐 재미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제가 오늘 이 C++ 관련돼서 뭐 정말 거달기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떤 건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C++ 개발자들을 위한 행사를 따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다녀오셔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마 10월 16일이 될 것 같은데요. C++ 개발자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세미나를 장소가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양재동 L타워, 양재동의 L타워에서 합니다. 이 장소 잘못됐습니다. 예. 요 URL을 좀 뭐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com 비주얼 스튜디오 /KOKR 가보시면은 장소는 양재동 L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가 진행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C++ 개발자들을 위한 여러 특성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Nothing better than Visual Studio. 감사합니다.